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고 귀성버스도 제공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을 다독여 재기를 준비하려는 모양인데요. 문득 우리의 설 전통 풍습 중에서 청참이 떠오릅니다. 청참. 이 청참은 설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처음 들은 소리로 한 해의 운을 점치는 풍습이었습니다. 새소리나 웃음소리처럼 좋은 소리가 들리면 한 해 운수가 좋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번 설 명절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업계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은 것처럼 당신 덕분에 무사히 경제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드디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국민소득이 올랐습니다라는 격려와 축하의 청참을 설날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2월 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인데요. 불황인데도 세금은 더 거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들 주머니는 얇아지고 있는데 국가는 좀 세금을 더 거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부도 위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힘들다 했는데 부도 위험이라니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이 공급 과잉됐습니다. 현지 가격은 폭락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내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경제 뉴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황이다 하는데 정부 세금은 더 거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경기 부양 정책을 써왔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경기는 오르지 않고 정부 곳간만 재정만 좀 부양이 됐습니다. 네. 원인을 따져보면 부동산 거래와 이 담배세 인상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정부가 예상했던 그 세입 규모 예상치보다 2조 2천억 원가량 더 거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2015 회계연도 국세 수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최종 국세 수입이 217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추가 경정까지 포함해서 215조 7천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2조 2천억 원이 초과 달성을 한 규모입니다. 2014년 전년 규모가 205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1년 새에 12조 4천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4년 만에 이 세입이 예상보다 초과한 그런 상태를 지금 2015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도세와 개별 소비세 또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등이 좀 늘어났고요. 네. 세목별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1조 90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보다 3조 8천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이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좀 좋았는데 작년 부동산 거래량이 682만 3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전년이 578만 3천 건이었거든요. 약 18% 늘어난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담배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별 소비세가 8조 원 정도 거쳤는데요. 네. 전년에 비해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담배세 올리면서 개별 소비세가 담배에 추가로 붙었는데 네. 요거만 1조 7천억 원이 더 거쳤다고 합니다. 법인세는 45조 원이 걷어들였습니다. 네네. 2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대기업들에 부과했던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세금 감면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면서 법인세 거치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세도 27조 1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는데요. 네. 취업자 수가 1259만 명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도 324만 6천 원으로 전년의 314만 9천 원보다 3.1%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체감은 안 되지만 어쨌건 네. 고용이 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임금도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통계에는 잡힙니다. 네. 좀 빠진 그 세목들도 있었는데요. 네. 부가가치세가 54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원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금리가 워낙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이자 소득세도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고 관세도 8조 5천억 원으로 2천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금 규모는 222조 9천억 원입니다. 2015년보다 5조 1천억 원을 또 늘린다고 하니까 세금을 정말 올해도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담배세 관련해서 담배 수입 관련해서 뭐 대략 전체적으로는 4조의 비용이 이제 더 거쳤다. 그런데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400억도 쓰지 않았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는 걸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이게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해가면서 이 경제뉴스 시간에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중국 부도 위험이 있다. 이 얘기는 또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부도가 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 부도 위험을 표시하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이 발행하는 5년 만기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국가 채권인데요. 네. 이 국가 채권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파는 그런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파생 상품은 이 채권이 만약에 망할 경우, 부도가 날 경우에 그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겠다. 요 권리를 사고 파는 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네. 요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채권에 대해서 부도 위험을 높게 보는 겁니다. 이 중국의 이 CDS 프리미엄이 3일 기준으로 141.16bp,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1.4116% 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이게 2012년 6월 4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2012년이 1.4214% 포인트, 142bp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2012년 6월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중국이 수출, 투자, 소비 이런 지표들이 약세가 보이면서 해외 투자은행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네. 요 시기보다 더 지금 현재 상황을 더 어렵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CDS 프리미엄은 연초부터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중국 경기도나 우려와 함께 자본 유출도 빨라지고 외환 보유 유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와중에 CDS 프리미엄까지 같이 오르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투자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데 중국의 경착륙이 기정사실화되면 우리에게도 그 충격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이제 뭐 복잡하게 서류 떼고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예 완전히 간소화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 차명거래 금지 내용을 설명하는 실명 확인서 요거 제출을 요 실명 확인서 제출로 이 차명거래 금지를 가름을 한다. 예전에는 이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서약서하고 이 실명 네네. 확인서를 따로따로 내야 했었는데 네.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계좌를 개설할 때는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여러 번 제출을 했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신청 서식서 내에 그 불법 차명 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거나 네. 아니면 거래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그런 내교육을 갖고 있으면 확인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것이고요. 네. 또 금융위에서 오늘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이 보험료나 보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런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보험사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또 보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금융 관련 서비스들이 조금씩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원 없이 사인을 해보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편의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소개드렸는데 계란 공급 과잉으로 현지에서는 폭락했는데 뭐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에서는 계란값 그대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양계협회가 이 현지의 계란값
하고 지금 계란의 공급 상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계란 소비량이 하루 평균 0.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 인구가 하루에 먹는 계란량이 약 4천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공급 물량이 4,200만 개 수준으로 200만 개가 지금 초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공급이 초과되고 있으니 산지에서는 그 계란 가격이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양계협회에서 고시한 그 계란 가격이 개당 970원 정도인데 요 정도면 이 생산 비용에도 지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간 상인들은 이 계란을 사갈 때 이 생산 고지한 이 값보다도 더 싼 75원 뭐 이렇게 해서 사간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75원의 가격을 사가서 대형 유통업체에다 납품할 때는 110원에서 120원 정도에 넘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유통업체는 여기에 다시 이윤을 붙여서 개당 140원에서 160원에 파는 산지에선 75원에 팔리고 있는데 유통업체에서는 140원에서 160원에 팔리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군요. 2배 이상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행복하려면 좀 유통업자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계당국도 좀 감시를 철저히 잘해야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 마감한 따끈따끈한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 연휴 앞둔 코스피 시장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마감됐죠?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은 1917.79 플러스 1.53포인트로 강보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마이너스 2.3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681.31포인트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장중 내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거래소 시장의 매수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증권, 투신 쪽에서 보험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거래소 시장으로 좀 유입되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 넘게 시장에 좀 유입이 되면서 장중 약세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조금은 역시 설명하신 대로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도 있겠지만은 계속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원엔 환율 오늘도 좀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역시 원엔 환율과 오늘 증시와는 특별한 연관관계는 드러난 게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4원 70전 하락을 하면서 1197.40에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하기도 하지만 낙폭과대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해당 종목들의 강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그 부분을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달러 약세에 기인한 원화 강세를 보면서 일단 저점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주식 관련해서 나온 뉴스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세뱃돈 받을 때마다 그 돈으로 삼성전자 한 주씩만 사줬어도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뱃돈에 대한 종자 투자 이런 관심들이 있던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세뱃돈을 받아서 삼성전자를 한 주씩 사줬다라고 한다라면은 꽤 오래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0년도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싸니까요. 지금은 세뱃돈으로 살 수가 없는 가격이죠. 일단 장기 투자, 우량주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통했는데요. 최근의 시장은 좀 약간 그렇게 매매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저평가 국면에 있던 성장주들이 이제는 성장이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마냥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뱃돈을 투자했다가는 좀 낭패보기 십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성장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이오 섹터, 제약주들, 헬스케어, 의류, 장비 섹터주들이 아마 좀 그런 면에서는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세뱃돈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려서 다시 좀 살 수 없는 주식들이 돼버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 말씀하신 거는 가치가
있는 대신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그런 일종의 뭐 원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네, 생각해 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또 연휴 기간에 가족들끼리 모여 있고 이러면 이제 또 경제 얘기들 하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이렇게 정말로 이번에 한 15만 원을 받으면 어떤 주식을 한번 사보자 이런 얘기들도 건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장세라는 것들이 조금 꺾여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지난 뒤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풍부해지는 경제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 사용하시면 공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그리고 오늘의 상식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이것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뿐만 아니라 명절 관련 경품, 상품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 메시지부터 설 연휴 부재 중 택배, 우편물 반송 문자 메시지까지 정말 수법이 다양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수질 검사를 했으니 검사 비용을 내라. 이런 것도 옵니다. 자,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 사이에서 약간 조합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무료 쿠폰 제공,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가 있는 주소, 문자 메시지에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가 돼서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사기 수법. 이것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정답 뭘까요? 예,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알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으로 전화 주시면 이 행복한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시작하시기 전에 캠페인 나가는 거 들어보면 가슴 찡하시죠. 이 이야기와 관련된 생방송이고요. 외로운 명절을 보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방송 시간입니다. 5시 YTN 라디오 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맞이하는 이 시각 지금 3시 29분을 지났습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열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2개 국가가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가입 여부와 또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규범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내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 검토해보겠다. 가입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TPP가 뭔지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입니다. 서진교 박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사실 이 경제 분야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일종의 메가 FTA 아닌가요? 어떤 특징이고 TPP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TPP는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들이 체결한 상품 무역 및 투자 그리고 서비스 자유화 뿐만 아니라 이제 규범 등의 조화 등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무역 자유화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TPP 12개 국가의 GDP가 세계 전체 GDP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이 공식 탄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난 2013년도에도 이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 일본이 또 미국과 함께 참여하면서 뭐 경제 규모의 38%를 차지한다 이런 보도도 그때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중시 정책, 뭐 피보트 아시아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대외 정책이 이제 아시아로의 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TPP가 사실 미국 주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TPP의 현재 무역 규범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이 TPP에 가입해서 이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이렇다는 의미에서 이제 TPP가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TPP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뭐 미일 동맹의 어떤 중심축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치우쳐 있지만은 사실상 최대 교역 국가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TPP 어서 빨리 우리도 협정하고 12개 국가를 다 설득해서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직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추이를 보건데요.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제 생각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미 이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상품은 이제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생산 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고요. 실제 상품 생산은 물리적인 국경에 관계없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생산되고 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메이드 인 월드 세계의 상품 시대가 온 것이죠. 네. 따라서 상품의 생산이나 교역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동일한 통관 규정을 만들고 동일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서 생산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대 FTA는 이미 저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와 같은 메가 FTA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우리나라로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는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TPP에서도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랑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TPP와 기존의 FTA는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TPP는 12개 나라와 동시에 하는 FTA이고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FTA는 대부분 양자, 그러니까 2개 국가 간의 FTA로서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12개 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으면은 단일에 그리고 누적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감축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TPP 가입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런 관세 철폐에 의한 수출 증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역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관세가 아닌 통관 지원과 같은 비관세 장벽입니다. 네. 그런데 TPP는 이러한 이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표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TPP 영내에서는 무역 규범의 조화가 되고 있고요. 어느 한 나라의 표준을 만족시키면 사실 TPP 영내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TPP 가입은 관세보다는 이제 비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규제 개혁의 효과들이 훨씬 더 관세보다는 크고
또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TPP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FTA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포괄적인 뭐랄까요, 경제 공동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단순히 상품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물론 TPP 영내의 관련 그 무역과 관련된 통관 제도 등을 갖다가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 거래 비용이 떨어지고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뭐 관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원산지 문제, 이 TPP 안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협상,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때 있어서 구체적 협상은 거래국 양자 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2014년부터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기존의 FTA를 잘 활용해도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TPP 신중론의 입장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TPP에 가입할 때 가입 비용 때문에 이제 그 가입 비용을 우려해서 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 그래서 이제 생산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무역을 확대시켜서 그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이제 이미 대세로 굳어졌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입 자체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네.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입 비용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가입을 지금 하려면 저희가 12개 나라의 모두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전에 12개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보도된 것 보면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는 TPP가 발효된다면 일본은 뭐 2030년께 23.2%나 수출이 증가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1% 감소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사실 그동안 FTA를 맺긴 했지만 그야말로 수준 높은 FTA를 갖다 체결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TPP 참여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12개 국가와 그야말로 이제 수준 높은 FTA를 갖다 일시에 체결하게 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그 수출 시장을 한 번에 확보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이제 수출 증가를 갖다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모형에 의한 그 수치라는 것이 그렇죠. 항상 현실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저 이제 그 정도로 일본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 등 그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느냐가 오히려 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네. TPP는 사실 이제 그 하부의 조그만 수단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일본의 TPP 참여의 수출 증대 효과는 앞에서 제시된 수치보다도 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단체와 학술단체가 또 다른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조차도 손해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대학 연구기관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늘 공산품에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농업 부문 또 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려. 예,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제 비용 부분인데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자동차나 기계 IT 제조업 등이 강해서 우리가 좀 걱정된다라고 예상해서 결국은 개방을 갖다 마냥 미룬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동적인 자세로 나갔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지금과 같은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비 기업들도 과감히 정리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TPP 가입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부도 연내 가입하겠다 서두르고는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선거가 끝나고 11월쯤이나 의회 비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속도감으로 이 가입 문제에 접근해야 될까요?
가입 시기 역시 그 가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가입한다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져서 가입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먼저 TPP에 가입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TPP 가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협상의 전략과 관계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갖다가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TPP 가입 실무 현장에서 또 더 국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서진교 박사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한 편의 영화를 만나면서 경제 지식과 상식 또 생각할 거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사실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 촬영하는 감독의 스타일도 독특하다고 해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한 번씩 그 미국 뉴스를 보다 보면 네. 총기 사고 참 잦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반발이 여전히 큽니다. 왜 그럴까 이런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것을 보려면 그 미국 그 서부 개척의 역사까지부터 봐야 됩니다. 네. 이 미국 서부 개척의 역사는 사실 또 사냥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이제 미국의 오래된 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레버넌트 영화는 19세기 초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예, 역시 총도 등장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네네. 이 미국의 전설적인 모험가인 그 휴 글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1823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주인공 얼굴만으로도 지금 흥행이 예고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죠? 네, 이제 휴 글래스라는 이 사냥꾼, 모험가, 이 무피회사에 고용된 그런 사냥꾼입니다. 어느 날 그 인디언, 그 아리카라족의 습격을 받고 이제 이 팀들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회색곰을 만나게 됩니다. 네네. 이 휴 글래스가 회색곰의 공격을 당해서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제 철수 대열에서 낙오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사냥꾼 팀의 리더가 글래스가 죽기 전까지 좀 돌봐주고 죽으면 장례를 제대로 치러줘라. 그러면서 이제 글래스의 라이벌인 그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끝내 이 피츠제럴드는 이 글래스를 내버려두고 떠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아들 호크도 죽여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래스가 복수를 꿈꾸면서 무려 4,000km가 넘게 떨어진 기지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복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예,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고로도 알려져 있고 이제 팁에도 이 정도까지는 소개가 됐는데 이게 실화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곰이 얘기도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 서부 개척 초기에 역시 모피 산업이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이 될 텐데 대단했나 보네요. 네, 이 19세기 말에 사실 미국을 일으킨 게 금광하고 석유 산업인데요. 그게 개발되기 전 19세기 초에는 바로 이 모피 산업이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과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왔던 유럽인들이 모피와 이제 각종 금속 도구를 이제 물물 교환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유럽에서 이 모피에 대한 수요가 크지니까 유럽인들이 직접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양측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유럽인들이 과도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터전이 심하게 훼손이 되면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내용이 또 이 영화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속에 경제 이야기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슈글레스의 인생을 바꿨던 게 바로 이 회색곰이 공격하는 건데, 네, 오늘 이 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곰 하면 경제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베어마켓입니다. 베어마켓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요. 네, 그 하락장을 얘기하는 네네. 베어마켓. 요즘 아마 가장 많이 경제 기사에 나오는 그런 용어일 텐데, 네네. 오늘 이 베어마켓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베어마켓의 유래. 네. 이 그때 당시에 그 회색곰은 이제 사냥꾼도 두려워하던 존재다 보니까 이 회색곰의 가죽 공급이 아주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가죽이 아주 비쌌는데요. 이 1700년대 초반 보스턴에는 공가죽 시장이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이제 곰 가죽이 부족해지면 상인들이 이 구매자들에게 곰 가죽을 며칠 뒤에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미리 비싼 가격에 돈을 받았습니다. 예, 미리 예약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곰 가죽이 비싸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냥꾼들이 목숨을 걸고 또 일제히 곰 사냥에 나섭니다. 네. 그러다 보면 곰 가죽도 공급이 일제히 많아지게 되고요. 막상 상인들의 손에 이 곰 가죽이 왔을 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 차익을 누렸는데 네. 그때 이후에 이제 곰 가죽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 그리고 이제 1719년에 이제 디포가 증시의 해부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의미의 곰가죽 매수자라는 용어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곰이라 하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 가격이 하락하는 그 하락장의 대명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베어마켓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국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 짐 로저스라는 그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데요. 네. 이 짐 로저스가 이제 앞으로는 베어마켓에 대비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장에 맞춘 투자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 뭐 기사로 베어마켓 보면 그냥 어떤 상징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가 숨어 있었군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자, 그런데 이제 증시에서는 또 소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 동상이 서 있기도 하고 반대 베어마켓 하락장의 반대는 불마켓이시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황소가 나온 것은 사실 베어마켓 이후에 100년쯤 뒤에 명명이 됩니다. 네. 1850년께 월스트리트의 한 신문이 이 주식시장을 설명하면서 하락을 하는 것은 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상승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이제 뿔을 높이 세운 황소를 떠올리게 돼서 이 황소를 내세우게 됐다. 이게 지금 정설인데요. 네. 그 에드워드 챈설러가 쓴 그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황소를 의미하는 이 불이라는 단어가 도거에서 또 유래가 됐다. 이 도거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이 상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 자, 이 곰과 황소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다시 곰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곰 사냥 결국 이렇게 증시의 어떤 용어까지 되기도 했는데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어떤 계기로도 됐다고요. 네,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도 기게 되는데, 네. 그 우리 유명한 그 테디베어. 박물관도 있고요. 인기 많죠. 예. 네, 이 원래 테디베어 하면 이게 사실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이게 곰돌이 정도로 제가 보면 되는. 네, 그렇죠. 인데요. 네, 이것도 이 곰사냥에서 유래가 됩니다. 네. 1902년인데요. 그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사이에 이제 주 경계선을 확정짓기 위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잠시 짬을 내서 수행원들과 함께 곰 사냥에 나서는데요. 네. 근데 이게 곰이 잘 안 잡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보좌관이 이 사냥개 출기역으로 기진맥진한 어린 흑곰을 버드나무 밑동에 딱 묶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벨트한테 총을 쏴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네. 이 대통령이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건 정당하지 못해 이러면서 곰을 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만화가가 이 상황을 사파로 그려서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를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 그 가게를 하던 이제 모리스 미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곰인형을 하나 만듭니다. 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시어도 루즈벨트의 애칭인 테디를 붙여서 테디스 비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 추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또 허락을 얻어서 이게 테디베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곰하면 참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19곰 테디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네. 참 곰을 열심히 사냥하는 나라였군요, 미국은. 지금도 사냥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 맞습니다. 그 작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미국인 사냥꾼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굉장히 네.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실이라는 아주 상징성이 높은 사자를 사냥을 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는데 네. 특히 그 미국인들은 이 여러 가지 사냥 중에서도 곰 사냥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네. 이 바우어트라는 사냥 전문지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한 해 3만 5천 마리 흑곰이 사냥이 된다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사실 곰을 잡는 미국인데, 근데 참 재밌게도 금융시장에서 베어마켓은 아직도 지금 사냥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2007년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고도 이 흑곰 잡듯이 시장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역시 돈이 곰보다 좀 더 다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영화로 이렇게 다양한 경제 얘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신간. 네, 영화에 의해서 이번엔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과 함께 경제 상식 높여보죠.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한 권의 책 속에 다양한 경제 얘기를 담아주시는데 오늘 어떤 책입니까?
예, 오늘 책은요, 지속하는 힘이란 책을 골라봤습니다. 지속하는 힘. 네. 예,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1월 1일은 사실 좀 이식된 새해고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설날이 우리 전통 새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이걸 또 한번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정 네. 연휴 때 세운 목표와 결심이 흔들릴 때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서점가에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서점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재들의 생각법과 습관을 배우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성공 법칙은 사실 그들의 세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공 법칙이 무엇일까? 그것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지속하는 힘일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고도 평범한 일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끈기, 오래가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책은 또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 책의 저자인 고바야시 다다아키는 평범했던 보통 사람이었어요. 네. IT 업계에 근무하면서 30이란 나이를 맞았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자격증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준비는 하고 시작은 하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뭐 라는 마음으로 침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2004년에 회사를 만들자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블로그의 목표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는데요. 네네.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지식을 힘으로라고 하는 서평 매일 매거진을 10년 넘게 매일같이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하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일을 의뢰받게 됐고 창업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본 최고의 웹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글을 올리는 이런 꾸준함과 지속함. 사실 저도 매일 밥을 조금만 덜 먹으면 살이 빠질 텐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자는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예, 사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저자뿐 아니라 책에 보면 지속하는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냈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최고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도 네. 매일 원고지 10장 분량의 글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매일이요? 예,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손정희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낱말 카드를 활용을 해서 발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위인들도 이러할진데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지속하는 힘은 더욱더 필요한 덕목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뭐 지속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 좋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떤 특별한 힘, 특별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책에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느 날 한 그 학교 육상부 선생님이 육상부원들에게 마음을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라 이런 과제를 부여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른 육상부원들은 뭐 매일 100m 달리기, 매일 다른 어떤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실천을 했는데 네. 한 여자 부원은 매일 설거지를 하기로 작정하고 하루도 설거지요? 빠짐없이 네. 설거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학습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한참 뒤에 바로 그 설거지를 했던 그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예, 그래서 우승 대단하네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매일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야, 언뜻 생각하면 설거지하고 육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매일 거르지 않고 설거지를 했다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요. 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흔히들 나는 어떤 것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았어라는 그 믿음과 자신감이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얘기까지 들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귀차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하기 힘든 시대인데요. 네. 책에 보면 지속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시작하기, 지속하기, 그만두기 3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하기, 지속하기, 그만두기.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깊은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1년에 1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1kg 감량으로 목표를 세분화하면 시작이 쉬워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좋은 습관은 지속하고 나쁜 습관은 그만둬야 되는데 네. 우리는 왜 지속하는 것에 실패하는 걸까? 인내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끈기가 없어서 하지만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기술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운동을 할 때도 같은 순서로 계속하면 지겨워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순서와 코스를 바꾸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음악이나 다른 신호를 통해서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할 신호를 우리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인데요. 네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죠. 우울해, 비가 와 이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기술적으로 지속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것은 인내와 끈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조금 색다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홍순철 칼럼니스트께서도 이 생생경제와 함께하는 경제신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바야시 다다아키의 지속하는 힘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네, 포스코와 함께한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사연 주셨습니다. 5109님, 지속가능한 힘, 책 꼭 읽어보고 싶네요. 근거 있는 자신감. 많이 우울했는데 영화 책 속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위안을 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금요일엔 조금 부드럽지만 또 날카로운 경제로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스미싱입니다. 여러분 스미싱 조심하십시오. 문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7400님 스미싱 정답 감사드리고요. 2786님 스미싱이요. 설 잘 보내세요. 생생경제 화이팅! 네, 2786님도 화이팅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난 뒤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